안녕하세요. 로고스 나정원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제 타인의 폭행이나 뭐 여러 가지 가해 행위로 인해서 이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에 수반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라던가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은행에 뭐 예를 들어 뭐 강도가 침입을 해서 뭐 격투를 벌이다가 다쳤다. 그랬다면 이것은 당연히 업무에 수반되어 있는 위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는 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인데 강도는 아니고 은행에 온 손님이 뭐 난동을 부려서 그 사람이 공격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런 경우는 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은행에, 계속 은행만 얘기하나? 예,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어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다퉜다. 그런데 그 다른 근로자가 이 근로자를 막 때렸어요. 때려서 많이 다쳤어요. 아니면 심지어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되면 약간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아, 이거 어떡한가 잘 모르겠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이제 발생한 부상, 질병, 뭐 사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업무에 수반된 위험, 그리고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그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분쟁이, 다툼이 발생해서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직장 내에서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둘이 뭐 사귀다가 아니면 둘이 그냥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런 이유로 뭔가 재해가 발생했다, 폭력이 발생했다 이런 거라면 이제 사적인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 재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또는 그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가 막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막 욕을 했다던가 심하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도발을 해서 생긴 경우에도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 기인성이라는 것은 업무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이 업무 기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피해자의 이 도발이나 뭐 자극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경우에 따라서 둘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먼저 말을 좀 험하게 했다, 뭐 욕을 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막 때렸다. 그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뭐 다 안 되는 거냐? 무조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의 이제 다툼이 생기다 보면 서로 이제 약간 험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또는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래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산재법 규정이 이제 근로자의 폭력행위, 근로자의 형사상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 재해가 생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폭력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사소한 그런 폭행, 사소한 뭐 모욕 이 정도 가지고는 그게 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회사 안에서 야식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야근에 근무를 한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야근을 한 사람한테만 나눠줘야 되느냐, 야근을 안 한 사람한테도 일단 나눠줘서 이렇게 쓰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야식비 처리를 가지고 이제 좀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야식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제 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이거는 야근을 실제로 한 사람한테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회사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걸 쓰자, 또 이렇게 유사하게 뭔가 부서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쓰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는 아니다, 이거 그냥 다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의견 충돌이. 근데 의견 충돌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거를 안 나눠주는 거는 갈취다. 예, 갈취라는 게 뭔가요? 공갈, 협박, 뭐 이런 걸로 돈을 뜯는 거. 예, 이거 형사 범죄에서 공갈죄 얘기할 때 갈취를 얘기합니다. 네, 그게 갈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먼저 때렸어요. 먼저 몇 대 때렸는데 가해자가 더 세게 때렸어요.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이렇게 큰 사고가 돼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몇 대 때린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원심이라는 거는 항소심을 말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게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고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다는 이 말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 그 자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소한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해서 그 공격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해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소한 부수적인 원인으로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 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유리하게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갈취라는 그런 막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좀 막 범죄 행위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가해자가 먼저 했죠. 그래서 피해자가 화가 나서 폭행을 했습니다. 몇 대.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피해자를. 그래서 사망이 됐어요. 그럼 사망의 직접 원인이 뭡니까? 피해자의 폭행 때문입니까? 아니죠. 가해자가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오늘 이제 사안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사안은 조금 약간 특이한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라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